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조금 전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고 등장한 지역사회 가정학을 가리키는 김희영입니다. 자, 먼저 제 소개는 나중에 천천히 할 거고요. 저랑 지역사회 어떻게 수업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칠판에 이미 써놨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지역사회 너무 어렵죠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지옥사회 뭐 이렇게도 표현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0%다 알려드리기는 너무 역부족이다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가르쳐드리고 우리는 만점이 아니죠, 목표가. 그 뭐예요? 그냥 과락만 넘으면 된다. 이런 목표 하에 제가 접근하긴 하겠습니다. 물론 다 하긴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하면서도 요건 무조건 중요하니까 외워라. 그리고 요거는 덜 중요하지만 설명은 드리겠다.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가 이제 국내 보건정책의 이해,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역사이가 나오고요. 여러분이 엄청 어려워하시는 보건의료 체계, 이 부분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약간 행정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게 5문제 정도가 나옵니다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역학하면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근데 역학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그 역학이, 그 다음에 통계인데, 통계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. 통계 나오면 딱 한 문제, 거의 안 나옵니다. 대부분 역학 쪽에 나와서 요게 한 3문제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사회 사정 부분이 나와요. 이거 웬만하면 다 맞히시더라고요. 사정 부분 다 알고 계셔서 2문제는 다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4번째가 이제 건강 형평성. 요새는 뜨고 있는 게 건강 형평성이에요.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필요한 사람에게 평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.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. 필요하다면 똑같이 해줄게. 그래서 요새는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뜨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형평성 및, 자, 우리나라 다문화인 건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가 한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. 근데 이거는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쉬워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덕 문제 풀듯이 풀면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얼추 다 맞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. 보건사업 기획 부분.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론은 보기만 해도 골치가 아파요. 근데 요게 간호과정이랑 합해서 5문제가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여기서 욕심 안 내겠습니다. 그래서 한 2개만 맞아도 다 맞은 거다라고 해서 제가 분명 이론을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.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론 하실 때 여러분 거의 다 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모시고 있는 교수님께서 절대로 수업 시간에 욕심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욕심내지 말아라.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에 앉아있는 학생 중에서 10%만 고개를 끄덕이면 넘어가라는 거예요. 그럼 10% 하면은 100명이라면 10명이 고개를 끄덕이면 넘어가라는 거죠. 나머지는 모두 버리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10%만 고개를 끄덕이면 넘어가겠습니다. 이 부분은 제가 욕심을 좀 안 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수단. 자, 수단 부분은 웬만하면 다 맞아요. 그래서 이것도 다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건강증진 사업글에서 보건교육, 학교 보건, 건강증진. 요게 은근히 쉽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알기만 하면 은근히 쉬운데, 그래서 저는 요거 조금 욕심내겠습니다. 5개 다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특히 건강증진에는 우리 지금 지역사회에서 또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다 맞아야 된다. 하시면 되고요. 자, 1차 보건의료. 아까 건강증진이랑 양대 산맥이 1차 보건의료거든요. 이것도 제가 역사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. 얘도 다 맞아야 돼요. 그런데 보건소, 가족간호, 산업. 특히 산업은요, 은근히 나옵니다. 산업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은근히 나와요. 그래서 이것도 저는 다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, 자, 감염성 질환과 만성 질환 쪽은 약간 법규랑 좀 오버랩이 됩니다. 그래서 요거 공부하면 법규랑 좀 도움이 돼서 저도 요거는 좀 다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좀 무리라면 한 3개 정도 보시면 되고요. 환경은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2개밖에 안 나와서 저는 그냥 이거는 다 틀려버리자.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틀려버리자라는 입장이고요. 근데 저는 알려는 드리긴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재난은 이제 슬슬 나오는데 꼭 한 문제씩 꼭 나와요. 이 재난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이게 부각이 돼서 계속해서 한 문제씩 나오고 나올 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다 맞아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래서 보시면 얼추 우리의 목표는 21개 이상. 그렇죠?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제가 동그라미 친 거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. 자, 그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알려드릴게요. 자, 우리 수업은 50분 수업을 합니다. 첫 번째 1강, 그 다음에 10분 쉬어요. 그리고 2강, 50분 수업을 합니다.
그리고 또 쉬고 3강을 합니다. 제가 제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공무원 출신이에요. 공무원 하면 일명 땡순이라고 하는 것도 아실 겁니다. 땡 하면 출근하고 땡 하면 퇴근하거든요. 약간 공무원 기질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딱 땡 하면은 여러분이 안절부절 못해서 제가 딱 하면 제가 이제 막 강의하다가 잠깐 쉬겠습니다. 그래서 좀 나가요. 그러니까 수업 오래 한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끊겠습니다.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1강 할 때는 제가 이론 부분만 하겠습니다. 제가 이론은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설명을 드려요. 설명을 드릴 때는 책을 보고 줄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. 머릿속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돼. 그리고 나서 설명이 끝나면 책에다 줄을 치겠습니다. 그때는 여러분도 줄을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10분 쉬시고 2강 할 때 맨 처음에 뭐를 하냐면 쪽지 시험을 할 겁니다. 자, 오늘 받으실 유인물 있을 겁니다. 보이시나요?